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한국 경제에서 갖고 아주 중요한 그 변수가 발생한 날이었죠. 오늘 오전 10시쯤에 일본 아베 정부가 강요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국을 그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입법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8일부터 21일 이후인 그 8월 28일부터 한국은 이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반 국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 그 9시부터 10시에 발표가 됐죠. 9시부터 이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이 저녁 8월 2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근 12시간 정도 동안 정확 11시간 30분 동안 국내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된 모든 언론 내용들 상황들 다 점검을 마치고 이제 8시 30분부터 이제 이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 막다른 전쟁, 이제 이거는 뭐 서로가 끝장을 보자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조기에 이 수습되지 못하면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까지 양국 모두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향상 보니까 아베도 그 완전 이 골수 이 파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2년 6개월 동안 딱 지켜보게 되니까 절대로 자기 생각 외에는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베도 마찬가지고. 이 두 그 고집불통 지도자가 지금 부닥치는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미국이나 중국이 중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두 사람들은 실리나 뭐 실익은 둘째 치고 감정과 명분 싸움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양국의 지금 막다른 전쟁이 지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향후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될지, 오늘 특히 그 대응 전략 세 번째에서 여러분들 언제나처럼 완벽하고 정확한 대응 지침을 오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공지를 드렸죠.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중개 플랫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플랫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고객 보호 기능이 충실한 말 그대로 세계 넘버원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한 달 후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은,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건 안테나 채널이고요. 본 채널은 js노벨닷컴에 오셔서 풀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오늘 일본이 가기에서 백색 국가 제외를 결정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한일 경제 전쟁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벌어진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한국 경제나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오늘 그
한 개 논점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속보를 화면 복사를 한 겁니다. 오늘자 보도들입니다. 전부 일본, 한국의 2차 경제 보복 28일부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또 끝내 백색 국가 제외, 공격 대상이 반도체에서 한국의 전체 산업으로 지금 확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눈에는 눈, 상응 조치로서 지금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한국의 기계, 자동차, ICT 업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갖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교육 15년 퇴보를 했다. 2004년에 우리가 백색 국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색 국가 지정을 오늘 취소함으로써 1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일본은 그 한국의 그 소재나 또 중간재 부품을 일본 정부의 마음대로 한국에 수출했다가 안 했다가 또 수출량까지도 마음대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주요 언론 내용들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색 국가라는 게 뭔 뜻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그 해외에 전략 물자로 수출을 할 때 수출하는 개별 물건마다 개별 품목마다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포괄 허가만 받도록 수출하면서 갖고 이렇게 편의를 갖다가 절차적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백색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게 되면 이제 일반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8월 28일서부터 일반 국가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지금 한국은 지금 약 1100개 일본의 수출품들이 있습니다. 그 소재하고 중간재 부품들, 이 부품들이 전부 다 개별 허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입이 어려워지고요. 또 개별 허가제로 되게 되면 일본 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수출을 갖다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다가 물량도 조절할 수 있고 금지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영원히 금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반 국가로 전환되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한국의 이 소재하고 중요한 그 중간재 부품들, 그 부품들이 있어야 한국이 완성품을 만들거든요. 그 완성품을 만들어서 일부는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부분은 또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산업을 전부 다 생산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재와 중간재 부품, 이게 전부 다 일본 정부가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8월 28일부터 일반 국가로 전환이 되게 되면요, 지금 1194개 정확하게 이 소재가 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소재와 중간재가, 이거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한국의 전체 산업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산에.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159개의 첨단 품목들, 소재나 중간재가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들은 주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기계나 장비 이쪽에 몰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159개의 첨단 소재와 부품들이 한국 수출 산업 전체에 지금 아주 핵심 소재들이고 중간재들이라서 일본에서 이렇게 수출 통제를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 산업이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21가지 이 논점을 가지고
Q&A 방식으로 일반 대중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한국 경제와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오늘 제가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응 전략과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명품 명작이 존재하는 이유죠. 자, 첫 번째입니다. 21개 논점 중에서 오늘 8월 2일 날 이 아베가 이 공격을 한 그 목적과 전략이 있겠죠. 그럼 아베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금 몰고 가려고 할까요? 언제까지 극한 대치 상황을 몰고 갈 생각일지 우선 아베의 속셈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